안녕하세요. JB 아키텍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수정 패밀리입니다. 이번 과정은 집수정 패밀리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보이드 돌출 제어, 손잡이 모델링, 체크 플레이트 패턴 적용 및 프로젝트 로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덮개 앵글 크기와 오픈 크기 차이로 인한 보이드 돌출 오류 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손잡이 위치 및 폭 제어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드 돌출 제어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집수정 패밀리는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집수정은 덮개 받칠 앵글의 크기와 집수정 오픈 크기가 달라서 보이드 돌출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때 오픈 보이드 돌출 모델링은 것이 사라지게 되는 오류 영상을 확인하고 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드 돌출의 절삭과 절삭 비형상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두 번째, 집수정 손잡이 모델링을 합니다. 집수정 오픈 시 손잡이를 들어 올릴 때나 내릴 때 손잡이 위치 제어 방법을 확인합니다. 손잡이 폭 제어 방법도 해설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집수정 체크 플레이트 넣는 방법과 프로젝트의 로딩에 적용하는 방법도 확인합니다. 다음 영상은 집수정 기초 패밀리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집수정 패밀리 작성입니다. 파일 탭 새로 만들기, 패밀리 클릭 미터법 일반 모델면 기반.점 RFT 파일을 선택해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패밀리 작성 참조 레벨 뷰창이 열리면 이전 참조했던 뷰 창을 모두 닫고 본격적으로 패밀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3D 뷰창을 열고 다시 참조 레벨 뷰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WT 명령어로 모든 작업창들 타일 뷰로 모아 보기 명령어로 작업 뷰 설정을 합니다. 참조 평면을 스케치해 작성 설정을 시작합니다. 선 선택 툴로 500 간격 띄우기 하여 참조 평면 스케치를 합니다. 참조 평면 스케치는 상하 좌우 참조 평면에 500 간격 띄우기를 하여 참조 평면 작성을 합니다. 집수정의 크기는 폭 1000 길이 1000 크기이고 등분하여 확대 축소하기 위해 500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다음 500 간격 띄우기한 참조 평면 상하 좌우 외곽에 추가하여 50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다음 10 간격 띄우기 합니다. 50 간격 띄우기한 참조 평면 내부로 10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50 치수는 집수정 덮개를 받치는 앵글 크기 치수입니다. 추후 모델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평면 스케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치수 지정을 합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1000 치수를 지정하고 등분 치수를 지정합니다. 등분 치수 지정은 길이 확대, 축소 시 객체 중심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들도록 제어하기 위한 치수입니다. 다음 외곽 간격 참조 평면 50 치수 지정과 내부 10, 40 치수 지정입니다. 치수 지정은 참조 평면을 정의하고 고정을 하기 위한 지정입니다. 나머지 참조 평면 지정은 시간상 생략합니다. 화면 뷰 조정을 하여 작성한 참조 평면과 치수 지정을 확인합니다. 이제 바로 집수정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덮개 하부 앵글 모델링입니다. 작성 탭 스윕 아이콘을 클릭해 덮개 하부 앵글 작성을 시작합니다. 먼저 경로 스케치를 합니다. 직사각형 툴로 경로 스케치를 합니다. 앵글의 위치는 50mm 간격 띄우기한 참조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집수정 덮개를 받치는 앵글을 스케치하는 것입니다. 경로 스케치 선은 참조 평면에 잠그기를 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 오른쪽 뷰창을 열어서 프로파일 스케치를 합니다. 프로파일이 작성되는 작업 기준면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왼쪽 타일에 생성된 뷰창은 뷰창을 오른쪽 타일 뷰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뷰 창에서 프로파일 작성을 합니다. 직사각형 툴로 50 정사각형을 스케치하고 간격 띄우기는 5mm로 하여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선을 선택해 50 치수의 정사각형 프로파일 스케치선이 되도록 편집합니다. 선 선택 툴을 이용해 간격 띄우기는 5mm로 스케치선 복사를 합니다.
앵글의 두께가 5mm이기 때문입니다. 앵글은 50-50 두께 5mm 부재입니다. 우측 수직선 5 간격 띄우기, 하부 수평선 5 간격 띄우기 하여 스케치선 복사를 합니다. 다음 코너 자르기 툴로 앵글선 정리를 합니다. 회곡선이 되도록 L형 앵글 프로파일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목깎이 호툴을 이용해 앵글 2개를 홀을 목깎이 합니다. 후 반지름은 3mm로 합니다. 원접선 잠그기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대편 다른 목깎이 홀을 작성합니다. 확인을 클릭 수입 프로파일을 확인, 다시 확인을 클릭해 앵글 수입 모델링을 마칩니다. 3뷰 창을 열어서 수입 모델링을 확인합니다. 완성한 L형 앵글이 면에 파묻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인은 별도 보이드 돌출로 앵글 부분을 절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드 돌출로 면을 절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탭 보이드 양식의 보이드 돌출을 클릭합니다. 먼저 보이드 절삭 비영상을 클릭해 앵글을 제외합니다. 직사각형 툴로 모델링한 앵글 참조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프로파일 스케치를 합니다. 이유는 추후 해설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3D 뷰창을 확인합니다. 보이드 돌출을 클릭하면 보이드는 절삭 비영상 객체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앵글을 절삭에서 제외합니다. 보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형상 비절단을 선택합니다. 먼저 앵글을 선택 다음 보이드 돌출을 클릭합니다. 즉 보이드 돌출 내에 앵글을 제외합니다. 이번 영상은 덮개 받침 앵글 크기로 보이드 돌출할 경우 오류를 확인합니다. 앵글 모델 참조평면도 같은 크기로 프로파일 스케치를 합니다. 보이드 돌출 시작 끝 조정을 합니다. 인면도에서 보이드 돌출의 시작과 끝을 조정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바로 보이드 돌출 선택을 해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면으로부터 보이드 절삭이 됩니다. 이전에 모델링한 앵글도 같이 사라집니다. 인면도 뷰창, 3D 뷰창, 평면도 뷰창에서 보이드 돌출을 확인합니다. 보이드 선택을 해제하는 순간 보이드 돌출은 선택하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어렵게 보이드 돌출 선택이 가능하지만 조정 제어가 힘듭니다. 구속 조건 표시 툴을 클릭해 앵글 하부의 탭키를 이용해 구속된 보이드 돌출 끝 선택은 가능하지만 돌출의 끝 선택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보이드 돌출 선택 상태에서 형상 비절단을 해보지만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절단을 클릭하고 보이드 돌출을 선택해도 절단된 보이드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시 절삭 기능으로 보이드 돌출을 선택하려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이드 돌출의 시작, 끝 조정하기 전에 참조평면 스케치에서 사전 정의합니다. 다음 보이드 돌출 선택하여 돌출의 시작과 끝의 조정을 끝마쳐야 합니다. 다음 보이드 돌출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뷰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이드 돌출의 시작과 끝을 조정해 앵글의 시작 끝을 조정하고 잠그게 합니다. 앵글이 절삭 비영상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글이 절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보이드 돌출을 선택한 상태에서 절단을 클릭해서 보이드를 절단을 클릭해 보이드 기능을 부여합니다. 절삭 순서는 첫 번째 보이드 돌출을 클릭, 두 번째 면을 클릭해 보이드 돌출로 절삭합니다. 대략적으로 보이드 돌출을 스케치한 이유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이제 보이드 돌출 편집을 클릭해 스케치선 편집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스케치한 스케치선을 편집해 가로 세로 참조평면에 스케치선을 정렬 잠그기 합니다. 처음부터 스케치선을 정확하게 스케치할 경우 모델링한 앵글이 보이드 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드 돌출 편집을 완료하고 앵글 확인을 합니다. 앵글이 모델과 면이 같은 색상으로 구분이 힘드니 앵글 모델의 재질 지정을 합니다. 앵글을 선택하고 연관 매개 변수 등록을 합니다. 재질 이름은 앵글로 재질 매개 변수 등록을 합니다. 다음 패밀리 유형창에서 연관 재질 매개 변수를 확인합니다.
카테고리별 재질 편집창을 열어서 기본 재질 복사 편집해 흰색 재질로 지정합니다. 기본 값 재질 선택, 우클릭 복제, 이름은 앵글로 지정, 그래픽 탭, 렌더 모양 사용 체크, 모양 탭, 클릭 정보 항목에 복제 이름 변경 다음 재질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재질 저장을 합니다. 지정한 앵글 재질을 확인하고 재질 지정을 마칩니다. 3D 뷰 창에서 재질 변경된 앵글을 확인합니다. 이제야 재질 구분이 잘 되는 듯 합니다. 다음은 앵글하부 집수정 오픈 구간을 절삭합니다. 눈치채셨을까요? 이후 영상은 빠른 정석 모델링입니다. 정석 모델링은 보이드 돌출부터 하고 절삭을 한 후 수입 앵글 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앵글 모델링을 먼저 하는 경우 절삭 비형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이드 돌출을 먼저 모델링하는 경우 그 과정은 제외됩니다. 다음 바로 수입 모델링하면 모델링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과정을 먼저 학습하고 쉬운 과정을 학습하면 더욱 빠르게 내용 정립이 확고해질 듯 합니다. 이번에는 앵글하부 집수정 오픈 보이드 돌출입니다. 보이드 돌출을 클릭해 앵글 내부의 집수정 오픈 구간을 절삭합니다. 직사각형 툴을 클릭해 앵글하부 집수정 오픈 구간을 스케치합니다. 참조평면의 정렬 잠그기 하고 확인을 클릭해 돌출 프로파일 편집을 마칩니다. 자, 이제 보이드 돌출의 시작과 끝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먼저 보이드를 절삭 비형상으로 지정합니다. 혹시 ESC를 클릭할 경우 보이드가 절삭 기능이 되어 사라집니다. 보이드 절삭 비형상으로 지정 시 보이드 편집이 수월합니다. 오른쪽 뷰창에서 보이드 돌출 시작 끝 핸들러를 끌어당겨 이동합니다. 이렇게 보이드 돌출을 절삭 비형상으로 지정하면 작업 시 보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보이드 돌출은 절삭 비형상 지정 후 돌출 시작과 끝을 조정 작업을 합니다. 보이드 돌출의 끝을 하부 앵글 끝에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다음 오른쪽 뷰창에서 참조평면 스케치를 하여 보이드 돌출의 시작 부분을 제어합니다. 참조평면을 클릭하고 선 선택 툴로 천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참조 레벨에서 천 간격 띄우기를 하여 참조평면 스케치를 복사합니다. 치수 지정을 합니다. 치수를 선택해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보이드 깊이로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제 보이드 돌출의 시작 끝 핸들러를 끌어서 참조평면에 정렬 잠그기 합니다. 보이드 돌출의 시작과 끝 설정이 끝났으니 보이드 돌출을 절삭을 하여 절삭 형상으로 변경합니다. 절삭 아이콘을 클릭하고 보이드 돌출 선택 두 번째 면을 클릭하면 보이드 돌출이 절삭됩니다. 보이드 돌출이 면을 절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유형 편집을 클릭해 보이드 깊이 값을 60으로 변경해 절삭 기능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1000으로 변경해 절삭 기능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잘 작동합니다. 다음은 앵글 덮개 부분 모델링을 합니다. 하부 앵글과 같은 방식이니 모델링은 쉽습니다. 이번 영상은 집수정 덮개 앵글 모델링입니다. 스윕 툴을 이용해 집수정 덮개 앵글 모델을 작성합니다. 하부 앵글 모델링과 같은 방식으로 모델링합니다. 간단하게 영상은 줄여서 확인합니다. 경로 스케치는 50지준의 10mm 참조평면에 경로 스케치를 하고 참조평면에 정렬 잠그기 합니다.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 오른쪽 뷰창으로 프로파일 스케치를 합니다. 기역자형 앵글을 스케치를 합니다. 크기는 40 크기이고 두께는 4mm 앵글입니다. 스케치선은 40 크기로 조정하고 간격 띄우기는 4mm로 띄우기를 합니다. 목깎기 후의 반지름은 3mm로 하고 원접선에 잠그기를 합니다. 기역자형 양끝에 못따기 후를 모두 하고 프로파일 편집을 마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이동 툴로 기역자형 앵글의 스케치선을 선택 후 4.5mm 아래로 이동합니다. 구속 조건 제거를 클릭해서 잠금 제거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집수정 덮개 앵글 모델을 확인합니다. 3D 뷰창을 열어서 집수정 덮개 앵글을 확인합니다. 재질 지정을 합니다. 연관 매개 변수를 클릭해 기존 재질인 앵글을 클릭합니다. 재질 지정된 덮개 앵글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덮개 플레이트 모델 작성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집수정 덮개 플레이트 작성입니다. 돌출을 클릭해 덮개 플레이트 모델링합니다. 직사각형 툴을 이용해 앵글 참조평면과 같은 위치의 스케치선을 작성합니다. 단순하니 영상은 빠르게 진행합니다. 스케치가 완료되면 참조평면에 스케치선을 정렬 잠그기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오른쪽 뷰 창에서 마지막으로 돌출의 시작과 끝 조정을 합니다. 돌출의 시작 끝, 삼각형 핸들러 클릭, 드래그 앤 다운하여 덮개 앵글 끝에 정렬 잠그기 합니다. 돌출 끝 조정을 합니다. 앵글 4.5 떨어진 참조 레벨 참조평면 끝에 정렬 잠그기 합니다. 돌출의 시작과 끝에 치수를 지정합니다. 다음 매개 변수 지정도 합니다. 치수 매개 변수를 선택, 매개 변수 신설을 클릭해 신설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플레이트로 합니다. 덮개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손잡이 보이드 모델링을 합니다. 3D 뷰창에서 덮개 모델을 확인합니다. 구분이 안되니 재질 지정을 합니다. 재질 연관 매개 변수를 클릭하고 재질 매개 변수 신설을 클릭합니다. 재질 이름은 체크 플레이트로 합니다. 패밀리 유형 편집창에서 신설된 체크 플레이트 재질 매개 변수를 확인합니다. 체크 플레이트 매개 변수 지정을 클릭해 기존 앵글 재질을 복제하고 체크 플레이트 재질을 지정합니다. 재질 구분을 위해 색상은 노란색으로 재질 지정을 합니다. 다음, 재질 이름 구분을 위해 정보 이름의 복제를 클릭하고 이름을 체크 플레이트로 변경 지정합니다. 기존 앵글 재질을 확인합니다. 흰색으로 지정하고 체크 플레이트 재질이 노란색인지 확인 지정합니다. 지정된 체크 플레이트 재질을 확인합니다. 플레이트 돌출 스케치 위치 오류는 추후 수정합니다. 체크 플레이트 모델링과 재질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집수정 손잡이 보이드 돌출 모델링부터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집수정 손잡이 보이드 작성입니다. 모델링에 앞서 캐드 도면 확인합니다. 다시 레빗 화면으로 돌아와서 손잡이 홈 위치가 될 참조평면부터 스케치를 합니다. 참조평면 스케치, 선 선택 툴 클릭, 간격 띄우기는 80mm로 지정해서 참조평면 스케치를 합니다. 수직 중심 참조평면 좌우로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다음 치수 지정을 합니다. 손잡이 부분은 80mm 치수를 지정 후 등분포 치수로 지정 전체 치수를 지정합니다. 나머지 치수 지정을 합니다. 다음은 세로 참조평면 스케치를 합니다. 참조평면을 클릭, 선 선택 툴 클릭, 간격 띄우기는 60mm 띄우기를 해 수평 참조평면 스케치를 합니다. 미러 복사를 클릭해 하부에도 참조평면 스케치를 합니다. 참조평면 스케치를 확인합니다. 이제 손잡이 홈 보이드 돌출을 작성합니다. 보이드 돌출로 홈 작성을 시작합니다. 중간 끝 토툴을 이용해 손잡이 홈 보이드 돌출의 반원을 스케치합니다. 반원호의 중심을 클릭 시작과 끝을 클릭합니다. 스케치가 끝나면 참조평면의 끝을 정렬 잠그기 합니다. 반원호가 스케치가 완료되면 스케치선을 선택해 반지름 변경을 합니다. 캐드 도면을 잠시 확인하면 지름은 19mm입니다. 홈 반원 반지름을 10mm로 변경합니다. 다시 반원을 선택하고 미러 복사해서 원이 되도록 하여 손잡이 홈 보이드 돌출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미러 복사되면 반원의 끝은 수직 참조평면에 잠그기하고 반원들을 선택해 잠금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보이드 돌출 스케치를 완료하고 보이드 돌출의 시작과 끝을 조정합니다.
오른쪽 뷰 창으로 이동해서 보이드 돌출의 시작 끝을 조정합니다. 먼저 돌출의 시작 끝 핸들러를 조정해 플레이트에 보이드 절삭을 합니다. 3D 뷰 창에서 보이드 돌출을 확인합니다. 스케일을 조정해 치수로 인한 보이드 돌출 가림을 해제합니다. 반대편에도 미러 복사해 보이드 돌출을 하도록 합니다. 좌측에 완성된 보이드를 선택 후 미러 복사를 합니다. 손잡이 홈이 완성되었습니다. 미러 복사된 보이드 돌출에 프로파일, 편집해서 잠그기를 합니다. 우측의 보이드 돌출을 더블 클릭해 프로파일, 스케치선을 참조평면에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프로파일 잠그기가 끝나면 확인을 합니다. 손잡이 크기 변경이 불필요하다면 참조평면의 잠그기는 불필요합니다. 집수정 크기에 따라 손잡이 크기, 길이 변경은 있기 마련입니다. 손잡이 치수에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손잡이 폭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손잡이 폭의 변경에 따른 손잡이 홈 위치 변경을 확인합니다. 패밀리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손잡이 폭을 변경하고 확인을 합니다. 손잡이 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손잡이 폭을 변경해 확인합니다. 3D 뷰창에서 손잡이 홀의 변경을 확인합니다. 손잡이 홈 모델링이 완성되었으니 홈에 들어갈 손잡이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집수정 손잡이 모델링입니다. 손잡이 홈 내에 손잡이 모델링을 합니다. 전면 뷰창에서 수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먼저 CAD 도면 확인합니다. 손잡이 지름은 13mm입니다. 단면도에서 손잡이를 확인합니다. 폭이 160mm이고 길이는 대략 60 정도. 그리고 손잡이 끝에 3mm 플랫바를 확인합니다. 다시 레빗 화면으로 돌아와서 전면 뷰창에서 손잡이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손잡이 참조평면을 선택하고 이름 지정을 합니다. ID 데이터 내 이름란에 손잡이 일로 이름 지정을 합니다. 작성 탭 수입 아이콘을 클릭해 수입 모델링 작성을 시작합니다. 다음 설정을 클릭해 작성 기준면 설정을 합니다. 작업 기준면은 손잡이 1 참조평면 지정을 합니다. 인면도 전면 작업 뷰창을 엽니다. 전면 작업 뷰창이 열리면 손잡이 경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우측에서부터 직선으로 손잡이 모양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선 스케치를 합니다. 수직선 길이는 약 100mm로 합니다. 3D 뷰 창을 열어서 경로 스케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시 전면 뷰 창으로 돌아와서 스케치 편집을 합니다. 손잡이 코너에 홀을 생성합니다. 목깎이 홀을 클릭, 직교 스케치선에 두 직선의 목깎이 홀을 생성합니다. 호의 점선은 잠그고 반지름은 12mm로 합니다. 반대편 목깎이 홀을 같은 방식으로 생성합니다. 이제 손잡이 길이를 60mm로 변경하고 치수를 지정하여 고정을 합니다. 스케치선 이동을 합니다. 경로선의 치수를 지정하는 이유는 손잡이 고정시켜 손잡이를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손잡이 위치를 오르고 내리기 위함입니다. 경로 스케치선의 고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참조 레벨 뷰창에서 프로파일 스케치를 합니다. 손잡이 프로파일 스케치는 반원 툴로 스케치합니다. 참조평면의 반원의 끝선을 참조평면에 잠그게 합니다. 반지름은 6.5mm로 변경합니다. 수입 프로파일의 참조선 참조평면에 잠그기를 합니다. 미러 복사를 클릭해서 손잡이 원 프로파일 스케치를 마칩니다. 미러 복사된 반원의 접선 잠그기를 하여 프로파일 원 스케치를 마칩니다. 프로파일 스케치 완료를 클릭 후 마지막으로 확인을 클릭해 손잡이 수입 모델링을 마칩니다. 다음은 손잡이 위치 이동용 참조평면을 스케치합니다. 참조평면을 클릭, 선 선택 툴을 클릭 60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스케치한 참조평면에 치수 지정을 합니다.
치수의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손잡이 위치로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다음 손잡이 경로 편집을 클릭해 참조평면에 경로 스케치선을 정렬 잠그기 합니다. 참조평면에 정렬 잠그기를 해야 참조평면 손잡이 위치값 변경에 따라 손잡이 스윕 모델링이 이동하게 됩니다. 손잡이 모델의 참조평면에 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손잡이 위치값 변경에 따라 이동하는지 검토 확인을 합니다. 3D 뷰창을 열고 패밀리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손잡이 위치 값을 20으로 변경해 손잡이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 10으로 변경해 손잡이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손잡이 값에 따라 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 뷰 창에서 변경을 검토합니다. 전면 뷰 창에서 손잡이 위치를 변경해 확인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손잡이를 고정하는 플랫바 모델링입니다. 폭은 19mm, 두께는 3mm, 길이는 약 200 정도이면 될 듯합니다. 참조 레벨 뷰창에서 돌출을 클릭해 손잡이, 플랫바 돌출 모델링을 합니다. 직사각형 툴로 약 230 크기의 플랫바 스케치를 합니다. 나타나는 가상 치수선을 선택해 정치수로 조정합니다. 다음 나타나는 가상 치수를 선택해 치수 생성을 합니다. 세로 치수선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다음 스케치선과 치수선을 모두 선택하고 참조평면에 중심으로 좌우 이동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중심 확장이 가능하도록 등분 치수도 가로 세로 치수 생성을 합니다. 돌출의 시작과 끝은 전면 뷰창으로 이동해서 조정합니다. 먼저 돌출의 시작 끝 핸들러를 끌어서 참조평면으로 이동 후 잠그기를 합니다. 먼저 돌출의 끝 핸들러를 끌어서 참조평면으로 대략적으로 4m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략적으로 하고 치수 매개 변수 만들어져야 합니다. 3mm 치수 선택 후 매개 변수 신설하고 플랫바 두께 지정합니다. 다음 패밀리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플랫바 두께를 3mm로 조정합니다. 플랫바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검토를 합니다. 손잡이 위치를 20으로 변경해 손잡이를 들어 올릴 때 위치로 변경해 봅니다. 3D 뷰 창에서 확인합니다. 손잡이 위치를 70으로 변경해 손잡이 위치를 확인합니다. 언두를 해서 이전 매개 변수 변경에 따른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번 영상은 집수정 플레이트의 체크 플레이트 패턴 작성입니다. 패턴은 패밀리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재질의 패턴을 지정합니다. 패턴의 이해에서 확인한 것처럼 표면 패턴의 전경에 패턴 지정을 합니다. 기본 재질에서는 쓸만한 체크 패턴이 없으므로 신설을 클릭해 패턴 신설을 합니다. 유형의 사용자화를 체크, 그리고 찾아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패턴을 지정합니다. CAD ISO.PAT 파일 열기를 합니다. 영상 CAD 해치 패턴 활용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패턴이 로딩되면 검색창에 체크를 검색 후 F-체크01 패턴을 선택해서 패턴 지정을 합니다. 지정 후 이름을 체크 플레이트로 지정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패턴 신설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 패턴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질 지정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플레이트 패턴이 잘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조정해보면 플레이트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D 패턴은 유형이 초안이기 때문입니다. 모델 유형으로 CAD 패턴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집수정 모델링이 끝났으니 집수정 크기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가로 치수는 집수정폭 매개 변수로 지정합니다. 다음 세로 치수는 집수정 길이 매개 변수로 지정합니다. 패밀리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매개 변수 순서를 조정합니다. 먼저 집수정폭 800값, 집수정 길이 800값을 기입해 집수정 변화를 확인합니다. 핵심은 집수정 크기 변경에 따른 손잡이 위치 변화입니다. 취소를 누르고 집수정 길이 참조평면에서 손잡이 치수를 지정하고 치수 고정을 합니다.
다시 패밀리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700을 기입하고 적용을 클릭해 집 수정 크기와 손잡이 위치를 확인합니다. 집 수정 패밀리 작동이 잘 됩니다. 이번에 700을 기입하고 적용을 클릭해 집 수정 크기와 손잡이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패밀리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손잡이 폭을 200으로 변경합니다. 잘 작동을 합니다. 다시 언두를 하여 패밀리 변화를 확인합니다. 다음 영상은 작성한 패밀리 프로젝트 로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 수정 패밀리 프로젝트의 로딩입니다. 먼저 패밀리 카테고리 편집창을 열어서 카테고리를 일반 모델에서 특수시설물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 프로젝트의 3D 뷰창에서 패밀리 로딩 배치할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음 프로젝트 창을 엽니다. 다시 패밀리 3D 뷰창으로 이동해서 프로젝트 로딩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패밀리 저장을 하고 면의 배치를 확인하고 바닥면에 클릭해 배치합니다. 됐습니다. 패턴이 너무 크니 조정을 합니다. 집 수정 패밀리를 선택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플레이트 패턴 재질을 확인합니다. 플레이트 재질 편집창을 열어서 전경 패턴 편집을 클릭하고 패턴 편집을 다시 클릭해 가져올 축척을 0.3으로 변경하고 패턴을 저장하고 재질 저장을 하고 패턴을 확인합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지하층 평면 뷰 창을 열어서 평면 집 수정을 확인합니다. 스케일에 맞게 패턴 조정이 잘 되었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집 수정의 절단 뷰를 확인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집 수정의 절단 뷰를 확인합니다. 집 수정 절단면을 확인하면 마감 바닥면은 절삭되었지만 기초 구조 바닥은 절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의 집 수정 기초 바닥 절단 방법편으로 이어집니다. 집 수정 패밀리 유형 편집창을 열어서 손잡이 위치를 변경해 손잡이 위치 변동을 확인합니다. 언두를 하여 변경 전후를 확인하고 집 수정 패밀리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처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집 수정 기초 패밀리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